작년에 이 회사가 2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당기순 손실 215억 원.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대상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해 영업이익은 518억 원 흑자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영업은 흑자인데 순손실이라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적자의 정체를 알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회사 CMTX. 어려운 용어는 풀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MTX는 칩이 미세해질수록 더 많이 팔리는 소모품을 만드는 국내 유일의 TSMC 1차 협력사입니다. 영업 체력은 이미 업계 1위인데 작년 적자는 일회성 회계였습니다. 그렇다면 CMTX는 정확히 어떤 회사입니까? 한마디로 반도체를 만드는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가 공정이라는 게 좀 막연한데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둥근 판 위에 회로를 그려서 만듭니다. 그 회로를 따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이 식각인데요. 이 깎는 작업은 챔버라고 부르는 밀폐된 방 안에서 플라즈마라는 이온화된 가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웨이퍼를 고정하고 보호하는 실리콘 부품이 바로 CMTX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왜 소모품이라는 점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플라즈마에 계속 노출되며 마모돼 주기적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런데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교체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즉 칩이 정교해질수록 같은 양을 만들어도 부품이 더 많이 팔립니다. 장비를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내내 반복해서 팔리는 구조입니다. 기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 1,606억 원, 시가총액 약 1조 원, 2025년 11월에 상장한 코스닥 회사입니다. 매출의 97%가 방금 설명한 실리콘 파츠 한 제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품 회사는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회사입니까?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품사는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만 합니다. 그런데 CMTX는 원재료인 실리콘 인곳부터 자회사에서 직접 만들고 가공과 세정을 거쳐 반도체 회사에 직접 납품합니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한 회사 안에서 돕니다. 직접 납품한다는 게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른 겁니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 장비를 거쳐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비 회사를 건너뛰고 삼성이나 TSMC에 직접 하는 길이죠. CMTX는 후자입니다. 인증은 훨씬 까다롭지만 한 번 들어가면 교체 수요를 통째로 받고 중간 마진이 빠져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CMTX는 국내 기업 최초이자 유일한 TSMC 1차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대 규모 국산화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 TSMC 협력이라는 것도 결국 회사 쪽 주장 아닙니까? 검증된 사실입니까? 타임라인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2021년 삼성 1차 협력사 등록, 2025년 2월 TSMC 선단 공정 공급망에 정식 편입됐습니다. 현재 3나노미터에 공급 중이고 2나노 양산 적용이 확정됐으며 1.4나노 초선단 공정에 우선 기술 협력사로 선정됐습니다. 회사 주장이 아니라 공시로 확인되는 일정입니다.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23년 4%에서 2025년 32%로 2년 만에 8배가 됐습니다. 마진이 2년 만에 8배라니 너무 가파른데요. 이게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마진의 비결은 아까 본 수직 계열화입니다. 원재료인 실리콘 인곳을 자회사 셀리기연 200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싸게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소재 원가를 안에서 잡으니 미세 공정용 고부가 제품이 늘수록 마진이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동종 업계와 비교해도 분명합니다. 같은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와 나란히 놓으면 CMTX의 영업이익률과 매출 성장률이 모두 1위입니다. 이제 아까 그 적자를 짚어주시죠. 영업이 흑자인데 이 115억 순손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손실의 원인은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상장 직전에 발행했던 상환 전환 우선주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드리죠. 상환 전환 우선주는 상장 전에 투자받을 때 발행하는 나중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회계에서는 이걸 빚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사 가치가 오르면 그 바꿀 권리의 값이 커지고 회계 규칙상 그 증가분이 손실로 잡힙니다.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장부에만 찍히는 숫자예요. 그 금액이 약 710억 원이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평가상의 손실이죠.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같은 해 영업으로 실제 들어온 현금,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 362억이었습니다. 적자가 진짜였다면 현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주가 상장하면서 전부 보통주로 전환됐습니다. 손실을 만들던 원인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 증거가 2026년 1분기입니다. 매출 441억, 영업이익 135억, 그리고 순이익이 141억으로 나란히 흑자 전환했습니다. 적자의 진짜 원인은 영업이 아니라 일회성 회계였던 것입니다. 정체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 사는 겁니까? 첫째 동력은 미세화 그 자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칩이 3나노, 2나노, 1.4나노로 미세해질수록 시각 소모품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사양이 올라갑니다. 같은 양을 만들어도 부품이 더 많이, 더 비싸게 팔립니다. 시장도 받쳐줍니다. 시각용 실리콘 부품 시장은 2023년 약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서 2031년 약 28억 달러, 3조 8천억 원까지 매년 7%씩 커집니다. 둘째와 셋째 동력입니다. TSMC, 이나노와 마이크론, 키옥시아 같은 신규 고객의 양산 매출이 2026년부터 본격화하고 구미 M캠퍼스 증설로 생산 능력이 2023년 대비 5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넷째 옵션이 있습니다. 차세대 소재인 탄화규소, 그리고 다 쓴 부품을 되살리는 세계 최초의 리사이클링 사업이 새 매출축으로 붙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밸류에이션이군요.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주가는 104,500원, 시가총액은 약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순손실 때문에 흔히 보는 주가 수익 비율, 퍼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퍼가 안 나오면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회성 손실이 사라지는 올해 추정 이익으로 보면 됩니다. 2026년 예상 순이익 약 640억 원을 적용하면 미래 이익 기준 퍼는 약 15배입니다. 동종업계 평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정리하면 CMTX는 동종업계에서 마진과 성장률이 모두 1위인데 미래 이익 기준 퍼는 오히려 더 쌉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일회성 적자가 이익을 가린 저평가입니다. 참고로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1조 원 기준으로 상승 여력은 90%가 넘습니다. 다만 이 목표가들은 주가가 15만 원이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지금은 그보다 30% 조정된 상태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주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그림이 틀린다면 무엇이 깨지는 겁니까? 투자자가 반드시 따져야 할 약점은 셋입니다. 첫째, 매출의 97%가 실리콘 파츠 단일 제품이라 이 업황이 흔들리면 완충제가 없습니다. 둘째, 수출 비중이 62%라 환율과 해외 고객의 출렁입니다. 셋째, 상장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상장 전 투자자 물량이 풀리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시점입니다. 일회성 적자가 사라진 이익 정상화가 실제 분기 숫자로 누적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증명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업의 본질, 즉 이익 체력은 이미 업계 1위로 진짜입니다. 다만 그 가치는 분기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 5가지를 확인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순이익 정상화, 신규 고객 양산 매출, M캠퍼스 증설 가동, 제품 다변화, 그리고 상장 전 물량의 소화입니다. 적자라는 착시 뒤에는 칩이 미세해질수록 더 팔리는 소모품을 쥔 국내 유일의 TSMC 1차 협력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가치는 분기 실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알파인더였습니다.